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유권부터 하면 되겠죠? 소유권. 자, 그래서 299페이지 그 꼭대기에 소유권의 개념을 보니까 소유물,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이다. 완전 물권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쪽 30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300페이지 쪽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소유권의 법적 성질은 전면적 지배성이다. 그래서 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구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문일권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보면 그 소유권의 범위 중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 위아래에 미친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특히 시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맨 밑에 그 상린 관계에 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거는 다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린 관계인데요. 이 상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웃 토지 이용과의 조정입니다. 다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관계를 법률로 조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상린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상린관계는 지금 소유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에도 적용이 되고 전세권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에 대해서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법조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판례가 끌어다 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상린 관계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사용 청구권은 인접 토지를 좀 사용합시다라고 청구하는 걸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120, 여기가 12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20필지 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쪽 경계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이쪽 편에다가 건물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계를 좀 이용하거나 또는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토지 소유자가 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좀 사용합시다. 그래서 인지는 인접 토지를 줄여서 인지라 그래요. 사용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요것은 유상입니다. 공짜가 아니고 보상을 하도록 했으니까 유상이다.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좀 사용합시다 그랬는데 이걸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판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여기가 주거라고 한다면 주거에는 판례에 의해서도 판결에 의해서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 주의 토지 통행권도 원칙적으로 유상이에요. 원칙적으로 유상. 예외가 있는데 이게 예외는 무상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올라오는 게 주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쪽에서 올라와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주로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공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적 도로다 이런 뜻이죠. 공로. 그래서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120, 여기가 121, 여기가 122, 여기가 123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122를 갖다가 맹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판사님들이 하면 부동산 학계를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지 이걸 맹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피포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피포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냥 맹지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건데 그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아서 근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피포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피포이지는 뭐냐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남의 땅에 의해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서 그런데 피포이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피포이지 토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포이지라고 되네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맹지인데 이거 어려운 표현을 써놔서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120에다가 그 다음에 121쪽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3필지 쪽으로도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기는 한데 피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통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무슨 판례가 있냐 했더니 일단 통로가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이 기존 통로가 지금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 통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서로 반대되는 판례가 하나 또 있는데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 더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통로를 개설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된다. 통로 개설 못한다. 그래서 판례가 서로 상반되는 판례가 있어요. 물론 내용을 완전하게 다른데 얼뜻 들으면 너무나 상반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통로가 있지만 이게 통로가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새로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새로 통로를 갖다가 개설할 수 있다. 이런 판례 하나. 그 다음에 기존에 통로가 있지만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를 갖다가 개설하지 못한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로 개설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보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 통로를 이쪽으로 개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로를 이쪽으로 개설해서 이걸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버스 정류장이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로 통로를 내면 더 빨리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기존에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냐.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통로가 있지만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로 개설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갖고 여기로 다니면 훨씬 더 빨리 통로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통로를 무시하고 새로 통로는 개설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판례도 있는데 통로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니는데 필요한 한 1.5에서 한 2m 정도의 통로를 개설해 주면 되는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m의 통로, 4m의 그 도로폭을 확보해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통로를 개설해 줄 때는 사람이 다니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통로면 된다. 그러면 1.5에서 2m 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 4m까지 다 확보해 줘야 될 이유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 122필지 토지 소유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향후에 뭐
연립이라든가 뭐 어떤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장래 이용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도로폭이 확보되는 거 도로폭을 확보해서 좀 통로를 개설해 달라. 이거 되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 상태를 고려해서 정하는 거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판례들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판례가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는데 통로는 현재 이용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 맞지 틀려요? 틀려요.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관습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골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도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관습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 관습법이라는 말은 판례란 소리고 거의 다 판례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 유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사용료를 내고 123필지 땅을 이렇게 밟고 다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199 여기가 198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198필지 토지 소유자가 이 122필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밟고 갔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통행지 소유자 이 123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을이 통행권자라고 해보죠.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198을 이 병이라고 해보죠. 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서 여기를 같이 사용하는 자에게 너도 돈 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지금 G토지 통행권에 따라 통로 개설된 분을 같이 밟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너도 이용하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이 사람이 이미 사용료를 냈다면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밟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사용료를 내라고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정답이 되는 건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요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정답이 많이 됩니다. 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자, 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로가 있고 이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1000평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1000평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수가 크니까 500평씩 나누자 이래가지고 500평씩 나눠가지고 여기가 요 앞에 땅을 갑이 쓰고 요 뒤에 땅을 을이 쓰기로 해서 500평씩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분할이 되거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이 뒤에 을 땅 쪽에 있는 이 부분이 통로에 접해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을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밟고 나오게 통로를 개설해 줬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분할자끼리는 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자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는 직접 분할자 직접 양도자가 되니까 요 사이는 뭐가 된다고요? 무상. 그래서 요게 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은 시험 문제가 간단한데 이거 말고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에 을이 이 땅을 갖다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에게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병에게 팔면 이 병을 갖다가 특별 승계인이라고 불러요. 특별 승계인.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뭐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교환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을로부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것은
무상의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이 개설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상의 무상의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고 유상으로 바뀐다라고 돼요. 이 특별 승계인에게는 유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토지를 갖다가 공로에 접하고 있던 처음에 공로에 접하고 있던 토지를 이거를 분할함으로 말미암아 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직접 분할자라든가 직접 일부 양도자 사이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선하면 무상이 되는데, 그럼 무상이 된 토지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거를 처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징역 교환 등에 의해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 승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 승계인에 해당되는 매매 징역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게 무상이 소멸된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무상이 소멸되니까 뭐로 바뀐다고요? 유상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무상 파트가 주로 정답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직접 분할자와 일부 양도자 사이에서는 무상이지만 그 분할자가 다시 분할받은 자가 매매, 징역, 교환 등으로 인해서 승계가 일어났을 때 그 특별 승계인에게는 유상, 그러니까 무상은 소멸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잠시 한번 봅시다. 303페이지 쪽에 303페이지 쪽에 꼭대기 그 인지 사용 청구권 거기 한번 보셨고요. 그 생활 방해는 우리 시험하고 임미시온인데 이건 우리 쪽에 그냥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권 아예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쪽에 가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304페이지 거기 꼭대기를 한번 봐요. 꼭대기 조문의 219조입니다. 219조 2항을 보면 그런 말을 써냈어요. 통행 또는 통로 개설로 인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에 따라서 원칙이 뭐로 되었다고요?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220조를 보니까 분할로 인해서 무슨 통행권이라고 했어요? 무상. 그래서 직접 분할자, 220조 조문입니다. 직접 분할자라든가 일부 양도자에게는 무상이 되는데,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거기 형합을 친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란 말.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자 사이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으니까 무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상이 유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네, 그걸 승계를 해가면 유상으로 바뀐다. 특별 승계는 잠깐만요. 그 뒤에 아마 있지 싶은데 저쪽 자, 저쪽 그 307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307페이지 쪽에 거기 꼭대기 핵심 판례입니다. 307페이지 맨 꼭대기인데 거기 3번 동그라미입니다. 3번 동그라미 무상 통행권은 분할된 토지 특정 승계인, 그 특정 승계인을 박스시고 그 특정 승계인 밑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특정 승계인이 누구를 말한다고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가 바로 특정 승계인이 되는데 그래서 적용되는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보세요. 판례를 보니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자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상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유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가 거기 자주 나왔다고 박스 위에 보니까 기출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좀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내용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출제 대상이 아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09페이지 쪽으로 가서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출제 대상인데
237페이지에 보면 거기 309페이지 맨 꼭대기에 237조 경계표 담을 설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경계표 담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표라든가 담장 설치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계표라든가 담장 설치는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라든가 담장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측량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측량 비용입니다.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를 자꾸 반대로 준단 말이죠. 반대로 준다는 말이 뭐냐면 요거 이 절반하여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요 말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요 말을 바꿔서 낸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경계표 담장의 설치 비용은 이렇게 경계표 담장의 설치 비용은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고 틀렸네요. 면적에 의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례하는 거예요? 절반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절반하여 부담한다. 꼭 이렇게 반대로 줘요. 측량 비용은 이렇게 절반에서 부담한다. 틀렸단 말이죠.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쉬운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 되게 잘 속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경계표 담장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라고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측량 비용 어떻게 한다고요? 면적에 비례. 근데 시험 문제를 갖다가 측량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하고 경계표 담장의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 부담한다. 꼭 이렇게 반대로 주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속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속고 와요 여기서. 이 지문에 반대로 싹 냈을 때 아주 저걸 왜 속아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이 속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까지가 넘어왔다. 수목까지가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제거 청구를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목금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이건 직접 그냥 제거 청구 없이 그냥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 공사라든가 경계선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 244조의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법 244조에 의한 지하시설입니다. 이 지하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민법 244조의 규정은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이것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민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244조 일단 조문 한번 보시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지하시설 설치할 때는 경계로부터 형합에 칩니다. 2m 이상을 떼라.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저수지 도랑, 그 다음에 지하실 공사에서는 형합 해쳐볼까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이 244조 이게 무슨 조문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여기 써놨습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법 조문과 달리 2m 떠라, 그다음 깊이의 반을 띄워라라고 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법 조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물을 드린 게 있는데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프린트물 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상린관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번호를 얘기해 볼까요? 몇 번이 옳을까요? 4번이 옳래요. 4번이. 자, 그래서 거기 1번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통설에 의하면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을 하고 여기 써놨습니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을 하고 더 나아가 임대차에 뭐 한다고 써놨어요?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조문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끌어다 썼다. 판례가 끌어다 썼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추 적용된다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하 시설을 하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둬야 할 거리 이 지하 시설할 때 경계로부터 둬야 되는 건 2m 이상을 띄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하실 공사를 할 때에는 이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민법 244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여기 보니까 민법 244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강행 규정으로 이와 다른 내용을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다가 아니라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244조와 다른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유효다. 유효.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지의 사용이나 주거자의 생활이 방해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 예방, 자 박스입니다. 방해 예방이란 말, 방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함께 박스,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지난주에 물권조 청구권에서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방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 청구권 다음에는 또는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방해 예방이란 말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또는이라고 하는 말은 오화예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뭐라고 됐어요? 함께. 그럼 and 밑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방해 예방과 함께 그럼 밑이 되는 거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했다. 아닙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함께 and 밑이 아니고 또는 오화예요. 오화. 이거 방해 예방과 관련해서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지난주에 다 찾아서 확인시켜 드렸죠? 예, 이거 지난주 물권청구권에서 조문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물권청구권에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이게 예방 다음에는 또는이 된다, 또는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 조문 갖고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만, 자, 이거거든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접할 수 없게 됐다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로 인한 무상 통행의 부담은 해당 토지가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게 양도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특정 승계인에게 양도되게 되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소멸했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유상.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무상이 소멸했으니까 유상으로 바뀌었다. 자, 5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의하여 토지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이 그림에 의하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122필지 을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한 거는 122필지 토지 소유자 을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자예요. 자, 그러면 5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자, 통행지 소유자는 123필지의 값을 통행지 소유자라 그래요. 이 통행지 소유자에 대해서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한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잠시 밟고 갔다가 밟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행권자가 이 통로를 갖다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22필지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했다고 해서 이 통행권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밟고 갔다가 다시 밟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게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거를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등기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나 주의 토지 통행권이나 점유를 한 게 아니라 잠시 밟고 갔다가 다시 밟고 오는 거니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는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이걸 밟고 갔다가 밟고 오다들 이거 저당권 자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밟고 갔다 밟고 오는 거고 등기하면 지역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격상으로는 등기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결론적으로 밟고 갔다 밟고 오는 것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 그러니까 인도 청구. 반환이니까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 취득시효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취득시효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와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12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서 그 312페이지 꼭대기에 취득시효, 점유를 요소하는 지역권,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다음에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거, 저당권, 표현된 지역권은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거기 표현됐다,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뭐냐면 통로를 개설한 것만 갖고 안 되고요. 거기다가 그 통로에다가 이렇게 아스콘을 덮어 씌운다든가 시멘트를 바른다든가 자갈을 갖다가 잔자갈입니다. 잔자갈을 이렇게 깐다든가 이렇게 한 것을 표현되고 계속된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되고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통로 개설이 아닌 거기다가 밟고 다니는 데다가 아스팔트를 쫙 깔았다든가 그다음에 시멘트를 쫙 깔았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저 주차장 같은 데다가 잔자갈 깔아 놓죠. 예, 그렇게 자기네가 밟고 다니는 통로에다가 자갈을 쫙 이렇게 깔았다 이거죠. 이런 것이 표현되고 계속됐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어요. 표현되고 계속됐다. 그래서 그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점유 취득 시효는 이게 이제 20년간 점유를 했는데 이게 소유의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자주점유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고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20년의 시효 완성으로 등기함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 거 외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선이 무과실에 된답니다.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이 무과실.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와 점유 취득시효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이 무과실이다. 자, 이제 거기 밑에 거기 2번 네모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나왔는데 자, 거기도 봅니다. 이게 이 점유 취득시효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심하게 얘기해서
제 아버지 때나 있었던 일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잘 발생되지는 않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갑의 토지 소유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이 동의 승낙을 받아서 지금 이 갑 땅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자주점입니다. 소유의 의사라는 말은 자주점이다 이거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은 취득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시효 완성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뭐에 해당이 되나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 채권적 청구권이냐면 을은 현재의 지위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슨 청구권이 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문제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적용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을은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는데 지금 점유를 상실했나요? 점유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죠. 시효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완성이 됐는데 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걸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질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뭘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유. 현재 점유가 수반됐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그랬다는 거죠.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그동안에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네 새끼 키웠으면 밥이라도 사고 고맙다고 해야지 뭐라고 등기를 달라고 이런 그러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해서 등기 청구한 이후에 시효 완성 이후죠. 이후에 이것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3자 병에게 팔고 이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병은 이 을이 시효 완성했다는 것도 알고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는 것도 알아요.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악의 제3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악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예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유효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우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두 번 팔아먹은 건데 그럼 제2매수인은 그런 사실을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매수인이 사왔다 하더라도 그건 유효죠? 제2 104조 103조에서 사례형으로 그게 이중매매가 나오잖아요. 이중매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유효. 다만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야만 무효라고 했죠. 이중매매에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자가 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왔다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알았으니까 악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를 받으면 유효니까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소유권 넘겨받은 자 이자에게
당신이 토지 승계인이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줘야 될 의무도 같이 승계했다. 등기 넘겨달라라고 해서 시효 완성자는 지금 양수인 보고 등기 넘겨달라라고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청구 안 됩니다. 등기 말소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등기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등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고로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배청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갑과 을 사이엔 어떠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시효 완성이 되면 등기를 넘겨주라고 민법 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이것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고요? 불법 행위.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청,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배청이 발생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갑과 을 사이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왜? 계약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보죠. 만약에 지금 요 3자가 이 갑의 토지 소유자의 배명에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왔다. 적극가담해갖고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왔다면 소유권 이전 느껴졌다면 이 소유권 이전 느끼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이거는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103조 위반으로 가면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이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극가담을 했을 때는 103조 위반으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런 아직 103조 위반이라는 걸 안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직 103조 위반이 안 됐다 치고 등기는 병한테 있다라고만 가정을 해볼게요. 병한테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점유의 기원으로 삼아서 이 병 땅을 다시 을이 20년 점유하면 시효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등기가 병한테 넘어왔다고요. 등기가 병한테 넘어온 이거를 을이 다시 병 땅을 20년 점유하게 되면 제2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론상으로.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땅을 산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비워주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 보고 사용료 내세요 이렇게 해서 얼마라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한 달에 받게 되면 이 사람은 타주 점유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타주면 시효 완성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점유에 시효 완성이 돼요? 자주해야 돼요. 근데 일단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내버리게 되면 타주가 돼버리면 시효 완성이 되질 않아요. 20년, 30년,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완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 아버지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남의 땅을 새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땅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비워달라고 하든가 사용료 내라고 하든가 하지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에나 가능한 제2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매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게 되면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소유권 요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물건이 원래 원소유자에게 복귀됩니까? 소유권의 복귀, 물건의 복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유인성에 따라서 요 계약 자체가 뭐였다고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면 요 매수인에게 넘어간 등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만 넘어간다고요? 소유권만 자동으로 복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지난주에 점유자와 회복자에서도 했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 취소 이렇게 되게 되면 소유권이 복귀가 일어난다. 소유권의 복귀를 다른 말로 물권의 복귀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쓴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약 해제가 이렇게 써놓고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위치만 바꿔줬을 뿐입니다. 예. 학생들은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걸 줄 알아서 응용이 잘 안 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이거요. 이 계약이 지금 무효라든가 취소라든가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가 복귀했다고요?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데 이 등기는 복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는 자동 복귀가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물권은 자동 복귀가 일어나도 등기는 절대 자동 복귀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말소를 하든가 뭐 해야 찾아가지 그냥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은 복귀가 됐는데 등기는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적극 가담한 상태에서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갑은 불법 103조니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 돌려달라는 말 못하죠. 다시 말할게요. 적극 가담을 하면 103조 위반이라면서요. 그럼 103조 위반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746조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746조. 746조는 불법원인 급여거든요. 뭐가 된다고요?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넘긴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효가 됐다면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만 돌아가지 등기는 남아 있는데 이 등기를 돌려달라고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시효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남아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를 뭐 한다고요? 대위해가지고 남아있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개사 민법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안 된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민법에서는 대위에서 뭐 등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대위에서 뭐 말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가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나 더 해보죠. 자, 만약에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20년의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양심이 있어요.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20년간 사용했으니까 고마움도 있고 그런데 저 갑의 어르신이 살아계시니까 차마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왜? 법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남의 땅인 걸 알고 나도 내 새끼 키우고 이렇게 뭐 먹고 살고 집도 지고 이랬으니까 고마움이 있으니까 등기 청구를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효 완성된 거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에게 팔았다 칩시다. 그래서 무에게 매매로 팔고 점유를 이전해 줬다라고 해볼게요. 점유를 이전해 줬다. 그러면 점유를 이전해 주는 순간 시효가 정지되어 있던 것이 점유 이전과 동시에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여기 을이 행사할 수 있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동안에 딱 뚜껑을 닫아놨었죠.
뚜껑을 닫아놨었는데 매매로 인해서 점유를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그걸 갖다가 3자에게 매매로 점유 이전을 해주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 무가 말입니다. 이 무가 그러면 을한테서 매매로 점유 이전을 받고 시효 완성됐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무가 요 갑을 상대로 해서 을이 갖고 있던 등기청구권, 이거 등기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해서 직접 무가 토지 소유자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접 안 되고 역시 뭐 한다? 대위에서 무가 을을 대위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매매로 점유 이전을 받은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등기 청구권이 완성된 것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는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은 안 되고 등기 청구권이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매매에 따라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은 매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무가 시효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신 상태에서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물 2번입니다. 자, 한번 2번 볼까요?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 박스, 소유의 의사를 뭐라 불러요? 자주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뭐라고요? 자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 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매하고, 그러면 시효 완성된 이후에 팔았다는 소리죠? 20년간 점유했다는 말에서 이미 시효 완성된 거잖아요. 예.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했다. 그러면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아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유효하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혹시 번호는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1번이 틀린 건데 그거 믿고서네 또 3번 그러면 어쩌나라고 했습니다. 이 번호 안 써줬으면 좋겠어 제발. 나는 이거 몇 번이라고요? 1번이요. 1번이 틀린 거 1번이.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다. 을이 먼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갑은 토지 소유자고 갑이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시효완성 이후에 지금 팔아먹었다는 소리죠? 등기청구권을 했는데 팔아먹었으니까. 했지만 갑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자, 여기 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아닙니다. 갑과 을은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민법 245조가 시효 완성을 하면 등기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고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뿐이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 왜냐? 갑과 을은 어떠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아닙니다. 불법행위 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고 답이 되었습니다. 3번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거 많이 읽고 당황했나요? 자, 2번 갑니다. 1의 경우에 병은 악이더라도, 병은 지금 매수인이죠? 병이 악이더라도 을에 대한 갑의 등기물을 승계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여기 병이 여기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했나요? 예, 유효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등기 이전해야 될 그 의무를 갑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시효 완성자가 이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그래서 병에게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그럼 2번에 을은 을에 대한 갑의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슬롯 자릅니다. 그러면 다시 병 땅을 20년 점유했다는 소리죠.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병 땅을 다시 20년 점유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이걸 제2 취득 시효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성된 경우에도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죠. 20년 됐으니까 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요. 4번 어떤 이유로 갑에게로 엑스토지 소유권이 회복됐다. 이걸 소유권의 복귀, 물권의 복귀라고 하죠. 지금 어떤 사유로 그 병에게서 다시 갑으로 엑스토지 소유권 박스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온 게 아니라 소유권, 물권만 돌아왔잖아요. 예. 물권이 복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남아있는 등기, 요거 소유권만 복귀하고 등기 남아 있으니까 이 등기에 대해서 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은 토지 소유자고 5번 만일 병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다. 원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법가담을 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원인 무효. 거기 5번 만일 병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게 뭐라고요? 적법가담을 해서 백산주 위반이 돼서 원인 무효가 된 거예요. 원인 무효인 경우에 을은 시효 완성자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습니다. 대위 청구한다는 말이면 다 된다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 다 지웁니다.